안녕하세요. 저는 M6 임승균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속도와 가속도 파트인데요. 그리고 적분까지. 제가 이번 시간에 강조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물리량이 있습니다. 수트에서 다룬 물리량은 위치, 속도, 가속도가 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적분하면 마찬가지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우선 이 물리량들은 모두 시간에 대한 함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속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이 위치와 속도의 관계에서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로 그대로 옮겨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걸 수트에서 배우냐? 하필이면 이 미적분에서 이걸 왜 배우는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5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5초 동안 50m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속도를 10m/s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이걸 이동하는 동안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런 식의 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5초일 때 아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넓이가 예를 들어 50m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속도는 지금 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5초가 됐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이걸 속도를 1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평균 속도로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평균 속도는 이 면적 값을 이 시간에 맞추었을 때 이 넓이를 이렇게 이 넓이와 이 넓이들이 같도록 해서 이 면적과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도록 해서 이 일정하게 속도를 유지시켰을 때 이 같은 결과값을 나오게 하는 속도를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 평균 속도보다 물리에서는 이런 이 순간 속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의 정의에서 이런 식의 미분계수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냄으로써 저희는 이 순간 속도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VT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VT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렸는데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보면 이 면적이 곧 움직이는 이동한 그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기울기들이 곧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속도 시간 그래프를 파악함으로써 이런 가속도와 위치의 관계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너무 미분과 적분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유동적으로 머릿속에 상황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교과서에서 가져온 문제인데 제가 이걸 답지를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문제를 보면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처음 3초까지는 이거의 가속도로 올라가고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로 올라가며 이거의 가속도로 올라가며 가서 멈춘다 라고 했는데 이 가속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답지에서는 이거를 막 적분하고 이런 걸 막 적분해가지고 거리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로 VT 그래프 그려주면 4의 가속도를 3초까지 즉 기울기가 4로 이런 식의 운동을 했다. 3초부터 8초까지는 등속도 그리고 8초부터는 이거의 가속도로 올라가서 멈춘다 라고 했으니까 멈춘다 어디까지?
어디까지냐면 여기는 y를 따져봐야 되는데 기울기가 4고 3초로 갔으니까 여기는 12가 될 거고요. 여기가 12고 여기서 3으로 내려왔으니까 4를 더한 값인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출 때까지 우리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면적을 구하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형으로 바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지적분을 안 해도 된다. 이번에는 속도와 속력에 대해 비교를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속도와 속력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속도는 방향이고요. 방향이 있냐 없냐 이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속도는 변이와도 관련이 있고요. 뭐 위치 이런 거에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속력은 이동거리 관련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만약에 그리고 저희 스트에서는 이런 식의 1차 운동을 항상 다루고 만약에 50m 달리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점이 이동한다 생각해보면 만약에 5초 동안 이렇게 이동을 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속도는 10m/s 플러스 10m/s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속력은 10m/s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직 5초 동안 이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알지만 총 이동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올 수도 있었겠죠.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면 정확한 속력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속력은 이동거리로 인해서 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저희는 이제 속도 그래프를 가지고 속력을 구할 때 절대값을 붙여서 방향을 제거함으로써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이 사실을 배웠죠? 그러면 저희는 과연 이 위치 그래프로 이 두 번 미분한 함수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우선 만약에 이 그래프, 즉 일반적인 3차함수 그래프가 xt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의 3차함수가 주어졌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이거의 도함수는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세 군데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여기는 극대값, 여기 극소값, 그리고 여기를 변곡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3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두 균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1차 함수까지 그려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선 한번 이 3차 함수를 한번 잘 관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변곡점을 기준으로 지금 기울기가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이 변곡점 이후로는 다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기울기가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곧 이 VT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 VT 그래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이 VT 그래프의 기울기가 음수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AT 값이 음수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쪽은 이 오목한 부분에서는 VT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가속도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여기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VT 그래프는 여기까지 감소를 하죠. 그리고 VT 그래프가 다시 여기서부터 증가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하는데요. 증가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관계는 곧 그래서 증가, 여기 극대까지죠. 극대까지 증가하는 동시에 얘는 VT 그래프는 양수고 얘가 감소하는 기울기일 때는 얘가 음수다. 이 관계로 똑같이 적용시켜보면 이 논리로 여기가 볼록하다. 그러면 AT 그래프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오목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볼록과 오목이 변한 이 변곡점에서는 따라서 0을 지난다. AT 그래프가 0을 지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3참수의 변곡점에서 AT 그래프가 0을 지난다는 건 알았는데 과연 AT 그래프가 0이라고 이 3참수가 변곡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 반대로 얘가 부호가 변하지 않는 상황, 얘가 부호가 변하지 않으면 변곡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부호가 변한다는 것이 곧 이 증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여기서 여기와 관계를 봐주시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극대가 되지 않으니까. 간단한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dx dy와 dx 제곱 dy 제곱 y. 여기서 그냥 이계도 함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무시해 주시고 이 함수를 위치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 dx dy를 속도 그리고 이 이계도 함수를 가속도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속도 함수와 가속도 함수가 모두 음수인 점, 이걸 xt라고 봤을 때 그걸 구해보라는 문제인데요. 이 우선 위치로 속도를 속도 함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그냥 이 기울기를 보면 되겠죠. 이 기울기가 음수인 점은 지금 현재 봤을 때 b랑 c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외하고 b와 c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지금 볼록하고 여기서 오목하다는 것을 지금 저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볼록하면 기울기 값이 점점 감소한다. 즉, 이 VT가 점점 감소한다. 따라서 기울기가 음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 B에서 둘 다 음수가 된다고 할 수 있고요. C에서는 오목하기 때문에 이기덤수가 양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이렇게 3차함수로 주어졌을 때 시각 T는 K에서의 P의 각도가 12일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P가 움직인 거리는 이라고 줬습니다. 우선 바로 보자마자 저희 가속도를 줬기 때문에 이것을 미분해서 AT를 구한 다음 AT에 K를 대입해서 P의 각도가 12라는 것을 이용하면 K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AT를 구해보겠습니다. AT는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K를 대입해서 이게 12가 나오는 K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넘겨주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K 값이 1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 값이 1이니까
저희는 시각 t는 3에서 4까지 t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면 되겠고요. 이제 그럼 이제 이 함수를 봐야겠죠?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거리니까 속도의 절대값을 씌운 것을 3부터 4까지 정적분해라 라는 말이겠죠? 이 함수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미수분해를 해서 대충 개형을 보면 이렇게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걸 보고 싶기 때문에 3부터 4까지 이걸 정적분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거에 절대값 붙인 함수를 정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이 넓이를 구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걸 적분해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주면 답이 나오겠죠. 이 구간에서 속도가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는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움직인 거리는 항상 양수로 나타내지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을 붙여준다. 그럼 이걸 계산해주면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계산해주면 4 넣었을 때 0 되고 3 넣었을 때 27. 그래서 답은 2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능 문제였고요.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이 함수 수익섬이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두 상수 AB에 대하여 이 식이다.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0부터 1까지 2를 만족시킬 때 이라고 문제를 줬는데요. 자, 우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를 봤을 때 지금 속도 VT를 절대값을 씌워줬잖아요. 속도 VT. 그리고 이걸 0부터 1까지 정적분했다라는 것은 T가 0부터 1까지 이동거리가 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이 XT라는 함수가 어떤 그래프 형태로 어떤 개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케이스를 나눠봐야겠죠, 당연히. A와 B 값에 따라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0, 1, 마이너스 A분의 B. 그리고 뭐 0, 마이너스 A분의 B, 1.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B, 0, 1. 또는 만약 여기서 근을 0이나 1을 가진다면 이런 식으로 접한다. 0, 1 또는 이런 식으로 0,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만 이렇게 해놨는데 만약에 A가 음수면 모든 게 반대로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선 생략하고 우선 생략하고 바로 기하부터 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 VT, DT가 0이냐 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절대값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변이가 0이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여기서 이 XT가 0과 1을 지나죠, 항상. 그렇기 때문에 변이는 항상 다 같은 자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x1 마이너스 x0 확인해보면 1에서 0을 뺀 것은 항상 0에서 0을 뺀 거기 때문에
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절대값 x t1이 절대값 g1보다 큰 t1이 열린 공간 0에서 1 사이에 존재한다. 이 개형들을 봤을 때 자 이런 식으로 y축이 있다고 해보면 지금 이동거리가 2라는 걸 저희가 알죠? 이 말이 뭐냐? 0부터 1까지 이동을 총 이만큼 했다는 건 이 위치에 이렇게 총 변화한 이 값이 2라는 거예요. 그 말은 즉슨 뭐냐? 지금 P가 이렇게 갔다가 위치가 이렇게 변했다가 다시 이렇게 변했죠. 0부터 1을 사이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 총 이 xt의 그 거리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값이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다른 그래프에서도 0과 1 동안 이렇게 이게 총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y축 기준으로 봤을 때 P의 위치가 이렇게 변했죠. 그럼 이동거리를 따질 때는 이걸 다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합친 여기 길이 더하기 여기 길이가 2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1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 근데 이 그래프는 특별하게 여기나 여기 극대나 극소가 1로 고정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동거리가 2라는 걸 이용해서 저희는 이 극대에서 극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P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이 말이 뭐냐? P가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갔을 때 XT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 말은 극대 극소 차이의 2배가 2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극대 극소의 차이가 1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1이다. 그렇죠? 했을 때 이 T1이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냐고 물어봤을 때 우선 여기 이 나머지 4케이스는 다 1이기 때문에 1보다 큰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것도 극대극소의 차이가 1인 상황에서 얘가 이렇게 아무리 들어올려도 얘가 0이 접하지 않기 때문에 접할 수 없기 때문에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귿에서 보면 0에서 1인 모든 t에 대하여 st가 1보다 작으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는 모두 성립이 안 되죠. 왜냐면 얘네들은 모두 얘네들은 모두 절대값 xt가 1이기 때문에 이 선지도 이걸 통해서 저희는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이거인 x t2가 제로인 t2가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모든 그래프 개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그래프 개형 그리고 또 만약 이걸 음수를 뒤집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의 개형 0, -a분의 b, 1 이런 식이 돼요. 이 두 가지 개형만이 이걸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xt가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 존재하냐 0에서 1 사이에 어떤 t2에 대해서 이게 0이 되게 하니까 존재하냐고 물어봤는데 이 극대극소의 차이가 1인 상황에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저희는 여기에 항상 0이 되는 값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이 극대극소에서 극대가 양수고 극소가 음수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열린 구간 0에서 1 사이에 t2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